안녕하세요. 전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진양산업이고요. 진양산업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양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된다면 이 폴리우레탄 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죠. 이 폴리우레탄 폼에 대한 사용처를 보게 된다면 이제 뭐 크게는 침구류나 자동차 내장재나 신발이나 전자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폴리우레탄 폼이 다양한 사업 분야에 쓰이는 만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양사람처럼 폴리우레탄 폼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해 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꽤나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앞서 말했듯이 진양산업이 하고 있는 거는 이런 폴리우레탄 폼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구체적인 용도로는 자동차 내장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양산업은 폴리우레탄 폼에서 자동차 시장을 많이 바라본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에 따라서 매출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양산업에 대한 매출액과 손익 구조를 보게 된다면 이런 생산 공정 개선과 생산 수율 증가로 이런 매출액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현재 이런 매출액이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4.2% 증가했고 영업이익 부분은 52.8%, 당기순이익은 42.6%가 증가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양산업이 올해에만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꾸준하게 이런 폴리우레탄 폼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한 매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 나온 것도 23년도부터 22년도 이런 3분기 비교지만은 21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수익을 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양산업이 왜 어떻게 꾸준하게 매출을 올렸을지 23년도에는 그런 이유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년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 자동차 시장이 있습니다. 진양산업이 폴리우레탄 폼에 대한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지만 이 폴리우레탄 폼은 크게는 침구류나 자동차 내장재나 신발이나 전자재료에 쓰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폴리우레탄으로서 진양산업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건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23년도에 대한 자동차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3년도 자동차 시장은 꽤나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에 23년도 자동차 시장의 업황이 꽤나 괜찮았었던 게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급 개선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나라에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차량 공급 부족으로 이연되었던 수요가 즉 이연 수요가 해소가 되면서 이런 수출액과 생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2018년에 약 400만 대를 넘게 되고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400만 대를 넘지 못했지만은 앞서 말했었던 반도체에 대한 수급 개선과 이연 수요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몇 년 만에 이제 400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00만 대를 오랜만에 넘어선 만큼 이 수출액도 굉장히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시장이 조금 활발해져서 보니까 이 자동차 내장재에 들어가는 폴리우레탄에 대한 수요도 꽤나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흐름이 24년에도 이어질 건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결국에 폴리우레탄 폼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려면 24년도에 대한 자동차 시장도 좋아질 건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23년도보다 약 2.3%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23년도에 호황을 맞았지만은 24년도에 이런 생산률적인 측면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 하나죠. 아직까지 이제 23년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4년도에는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4년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에도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현재 국민들에 대한 소비도 많이 진작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처럼 값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게 이 생산적인 측면은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400만 대에 대한 수치는 23년도보다는 못해도 19년도부터 22년도보다는 나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 폴리우레탄 폼에 대한
이제 사용량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도만큼 많은 매출이 나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조금 아쉬운 예상치가 있긴 하지만 이제 24년도 2월 달이고 또 초반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하반기에 자동차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진양 산업에 대한 폴리우레탄 폼에 대한 이제 수요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24년도가 아직까지는 이제 전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양 산업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진양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양 산업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크게 봤을 때 이제 주봉에서는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띠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박스권에 대한 구간은 얼마일까라고 보게 된다면 한 6,000원부터 한 7,3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이 한 6,200원으로니까 6,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반등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등이 오더라도 결국에 이런 박스권 구간이니까 다시 눌릴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주봉상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이 횡보를 하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뚫게 되면서 어느 정도 5평선과 10평선, 20평선에 대한 정배열이 갖춰지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 조금 더 흐름을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 이제 주봉상에서는 이평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횡보의 상황이 예상이 되지만 일봉에서는 60평선과 120평선에 데드크로스가 났고 또 단기 이평선들도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에 대한 그림을 생각하는 건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6,000원 부근에서 반등 오게 되면서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의 바닥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상승하게 되면은 다시 7,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로 이뤄가는 박스권 하단 부근인 이런 6,000원 부근을 하방 이탈을 하고 최종적으로 5,790원 부근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양 산업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진양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